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해나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학창시절 저는 잘하는 것이 없는 어중간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그나마 잘하는 것은 그 당시 밥 굶어 먹기 딱 좋은 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서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멍 때린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멍 때린다고 표현하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정리되는 시간이죠. 아무튼 그렇게 잘하는 것 하나 없이 그저 그런 사람으로 자라 그래도 다행히 간신히 지방국립대를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들어가서도 적성과 맞지 않는 학과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찌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시절 소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간신히 3학년을 마치고 나니 IMF로 취업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국가의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고 취직 자리는 없다 보니까 저처럼 성적이 낮은 사람이 갈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에 어차피 학과 성적도 좋지 않으니까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건축 공사업체에 조기 취업을 했습니다. 건물의 마감 공사를 하는 소위 말하는 페인트쟁이였습니다. 아침 6시 30분까지 사무실로 가서 근로자들과 식사를 하고 그날 필요한 자재를 챙겨서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날의 작업 일벌을 정리하고 8시쯤 사무실을 나와 현장으로 갑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다니다가 저녁 식사를 하고 야간 작업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야간 작업을 하게 되면 새벽까지 일하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 아침 6시 30분 출근. 이런 생활을 하다가 중장비 OEM 회사로 옮겼습니다.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 일하는 회사였지만 건축보다는 편했죠. 하지만 이때 신혼이었기 때문에 신혼생활이 가능한 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지방국립대라는 타이틀이 도움을 줘서 프랑스계 회사로 옮겼고 그 다음엔 영국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영국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영국에서 파견 근무도 했고 미국, 멕시코, 일본 등으로 많은 출장을 다녔으며 프랑스, 독일, 체코 등의 유럽 국가들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제가 다녔던 나라들이 10손가락을 넘는데요. 그 중에 여럿은 2번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찌질이었던 제가 영국 회사의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영어의 힘이 컸습니다. 영어 회화를 시작한 것은 첫째가 3살, 아내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영어를 단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던 제가 영어 모임에 나가면서 저만의 방법으로 영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영국 회사에 입사했고 그 영어 모임을 2021년 현재 14년째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영국 회사에서 일하면서 영국에서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학연수 중인 한국 학생들을 많이 만났는데 1년이란 시간과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도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1년 동안 키운 실력에 비해 나은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객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 그들은 향수병과 음식 등으로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초대해서 밥을 많이 해 먹였습니다. 제가 요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객지인 영국에서 고생하고 막대한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 한국에서 영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영어를 가르치는 영국 자격증인 TEFL을 취득하고 영국의 탑3 어학그룹인 BSC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저의 사업이 꿈이었기 때문에 저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안고 귀국하였지만 한 가족의 가장이란 현실은 안정된 직장과 괜찮은 월급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진로 상담사를 취득하고 코칭을 공부했지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은 없었죠. 제 나이가 40이 되던 2018년 인생의 목적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2019년 5월 아내와 함께 결단을 했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아무튼 영어 모임에서 영어로 인해 어려워하고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런 분들을 돕겠다고 회사를 나와 영어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익혔던 방법을 체계화시켰고 그 방법으로 그분들이 훈련을 하자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어려워하셨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원인을 고민해보니 영어 문장의 구조를 몰라 뭐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형식은 문장을 학문적으로 분류한 것이니까요. 오형식을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영어를 자유롭게 말하는 저였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써놓고 한글 문장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이었던 특성을 살려 영어를 연구했죠. 그렇게 찾아낸 영어 문장의 원리를 설명하자 저의 학생들에게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영어 문장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수업을 하다가 코로나가 발생되어 외부 출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영어 연구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저의 첫 책이 나오게 되었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다행히 다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2020년 8월 지인이 정보를 주셔서 지금의 사무실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직원 채용은 계획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컨텐츠 제작, 수업, 국가지원 사업 신청 등등 모든 것을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이 되었고 마침 국가지원 프로그램으로 인력 지원에 대한 주변의 권유로 제 인생의 첫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더 이상의 직원 고용은 없다고 다짐했지만 첫 직원의 채용 공고가 연결되어서 2명을 더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명의 식구가 늘어났지요. 직원들이 생기면서 직원들이 있는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불편하게 되었고 공간을 분할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비용을 절약하고 향후에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저희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하면서 힘들었다가 직원이 생기면서 힘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앞으로에 대한 책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교육 플랫폼을 만들기까지 자금줄이 되어줄 아이템을 생각하게 되었고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의실을 공간 퍼니처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자금줄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금방 되지 않자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 아이템을 내려놓고 본연의 영어 교육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더군요. 회의실 아이템을 준비하면서 2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 어학 콘텐츠를 담당한 직원이 저의 책을 공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저와 상의하면서 책을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는 책의 내용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4개월의 국가 지원을 받는 동안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저희에겐 최적의 프로그래머를 만났지만 자금이 없어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책 판매를 위한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다시 3개월이 흘렀습니다. 국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려 했지만 어학, 그것도 영어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도한 아이템이라서 저희만의 특별함을 단 몇 줄의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이 엔지니어 출신인 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스타트업 국가 지원 사업에 잇따라 탈락하면서 자금 확보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 이후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느낀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미래의 계획을 물으면 저는 하나님만 믿고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제게 자금이 있어서 사업 시작한 건 아니고 제가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직원들에게는 한심한 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그래서 5개월 지원이 끝난 여직원 2명이 그만두었습니다. 영상을 담당하던 제 인생의 첫 직원은 6개월을 지원받는 것이기에 남아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6개월이 만료되던 5월 31일 이 직원도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적은 월급에 미안해하며 정성 담은 식사로 그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나마 채워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금전적인 부족은 정성 담은 음식으로는 부족하더군요. 제 인생의 첫 직원이 떠나던 날 애써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는데 그날 저녁은 수업도 미루고 좀 쉬었습니다. 다음날 마음을 추스르고 아픔을 이겨내며 조금은 천천히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어의 규칙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학창시절 쓸데없는 생각 말고 공부하라고 구박을 받았던 바로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수능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 암기 위주의 교육 시장을 생각하는 교육으로 변화시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자신이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꿈도 없이 막연하게 살면서 성적에 자신의 존재를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 멋지고 보람된 삶이 되는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제 사업에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눈에 보이는 성과는 책 외에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불안해 보이지만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저를 통해 증명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편도 9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출근하며 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사무실을 청소하고 에어컨 필터를 떼어내어 청소하면서 얼마나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먼지가 잔뜩 낀 에어컨 필터를 보면서 그것이 꼭 저의 마음 상태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필터를 청소하고 나니 저의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은 상쾌함이 들더군요. 저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를 통해 용기를 얻은 많은 분들이 훌륭한 사업 아이템으로 사업에 성공하여 대한민국의 많은 성공 신화가 만들어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 혼자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쩌면 하나하나 저의 손으로 만들고 세팅한 이 사무실을 조만간 정리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사무실을 정리하게 된다 해도 저는 다시 과외를 하면서 조금 느리더라도 계속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무조건적 암기 위주의 교육을 변화시키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긴 영상 봐주시고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